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불과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정부가 전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전세 가격, 실제로는 어떤 수준인지 실제로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을 만나보고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세요. 김경석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부평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 가격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2012년 12월에 1억 6천에 했는데요. 지금 2억 5천입니다. 그때보다 한 9천 정도 올랐네요. 아하, 네. 9천이요? 네, 2년 동안. 그러면은 약 1억 원이 오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셈이죠. 아하, 1억 원이 올랐으면 원래 전세가에 비해서 60% 이상 오른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국토부 장관이라고 알았을까요, 이거를? 저희도 한 4천 정도는 예상했는데 너무 심각한 수준이네요, 지금은. 예. 그럼 이게 매매가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매매가하고 현재 매매가가 기준층 평균 예. 3억 5천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전세가가 두 달 사이에 또 2천이 또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2억 8천까지 나왔으니까 현재 매매가하고 전세가 비율이 정확히 80%네요. 80%. 네네. 원래는 한 50%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50%도 저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도. 예. 제가 전세 계약할 때부터도. 네. 그럼 집주인이 1억 원 이제 1억 원 가까이 이제 높게 부른 건데, 그러면 재계약 언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올라서 재계약 못 했고요. 대신 그 옆 단지로 좀 평수 좀 줄여가지고, 이번 주에 이사합니다. 결국 이사를 하시네요. 예. 속칭 반전세라고 하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집주인분들이, 은행에다 넣어봤자 돈 안 되니까, 전세 금액 좀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동네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반전세 형태로 계약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 예. 전세가 아예 없어요.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네. 특히 25평, 30평대 초반은 전멸이고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집들은 거의 없어요, 집이. 거의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입니다.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이제 차이가 많이 좁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그냥 집을 이참에 사버려야겠다.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고 싶죠. 근데 우리 유전자 속에 집이란 유전자 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 빚도 지어야 되고 소득은 들지 않은데 또 이자 지불하면서 가처분 소득 존먹는 짓은 좀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 집을 포기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살 집을 포기한다. 네. 그렇군요. 전세 때문에 2년마다 계속 집을 옮기시면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심정이 어떠세요? 공포죠, 공포. 요즘에는요, 예전처럼 이사철도 따로 없어요. 철철이 올라요. 싼 이자로 좀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 그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언젠간 사긴 사야죠. 근데 하지만 지금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예. 2년마다 찾아오는 공포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사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말도 못하죠. 제가 눈치 보냐고 정신 없습니다, 요즘에. 예. 미안해서. 네네. 2년만 더 견디자. 철새 생활 좀 청산하자. 언젠가는. 조금만 더 참자. 서로 의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정부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네네네.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전혀 없죠. 체감은 전세가가 좀 떨어져야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공기업하고 대기업 본사를 좀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좀 금리를 올려가지고 조금씩이요. 좀 집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체감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삶의 질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접 인천 부평의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석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멈추지 않는 전세가 폭등의 원인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폭등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월에 국민은행의 전국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전세 가격이 이미 매매 가격이 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소형주택이나 아니면 재건축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90%까지 육박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90%요. 그럼 뭐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 폭등이 멈추지 않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이제 당연히 결국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 실정이고 예.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아 있으려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들은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또 전세는 부족한 이런 현상이 생겨서 결국 전세는 상시적인 이런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집 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전세 수요는 많고 전세 공급은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인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전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저리 대출 정책 등을 내놨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정부의 정책은 뭐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보다는 매매를 활성화하면은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것이다.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인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매매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정책이 빚을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한국 경제에 있어 장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집을 소유하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세금이나 공과금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더 그런 역전 현상이 있더라도 전세로 남아있겠다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좀 전환돼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택 정책을 부동산 경기 정책, 경기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정책들을 좀 지방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앙 정책 말고 세부적인 임대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표준 임대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통계를 잡아가지고 적정한 임대료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 성격의 것들을 제시를 하고 실수요자인 그런 중산층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만 가격 구조 조정이 돼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또 임대차 정책을 주문하셨고 또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문제 지적해 주셨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